초호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8요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번 주에는 제 8요일에 견줄 만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제8요일 그렇게 극찬하셔놓고 그걸 또 뛰어넘는 또 다른 영화 네. 그린북을 좋습니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호 씨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린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조시프님이 이 영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군요. 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또 기대가 되는데 피터 페럴리 감독의 2018년 작품이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 영화죠. 네, 무려 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에 빛나는 작품입니다. 정말 뭐 그해 주인공이었던 그렇죠. 2019년의 주인공이었던 작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각본상이랑 나무조연상도 같이 수상을 했어요. 제8요일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남자가 중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네. 두 명의 남자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8요일도 두 명의 남자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고 오늘도 두 사람의 남성이 중심에 서 있는 그린북이라는 영화예요. 영화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영화가 왜 각본상을 받았는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촘촘하고 섬세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1962년 미국이고요. 그렇죠. 여전히 인종차별이 남아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명의 주인공 이름은 돈 셜리와 토니 발레론가인데요. 네. 돈 셜리는 흑인이지만 유학파 천재 뮤지션이에요. 그렇죠. 피아노 연주회를 그 당시 시대에 이미 전국 투어로 다닐 정도의 실력과 또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네. 성격도 엄청 깔끔하고 거의 결벽증 수준이고요. 또 되게 고등교육을 받았고 레닌그라드 유학파에다가 그렇죠. 아주 교양 있고. 네, 지금도 미국 법무부 장관이랑도 막 아는 전화 통화가 가능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인물인 거죠.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토니는 백인의 중년 남성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데 그런 백인의 중년 남성의 와스프 이미지랑은 매우 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계죠. 예, 일단 이탈리아 혈통이고요. 발레론가라고 하는 좀 네. 낯선 성이 말해주듯이 직업은 주로 나이트클럽 종업원이나 좀 이렇게 주먹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해결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상당히 그 일을 잘해요. 네. 그래서 되게 수완이 좋은 인물이고 딱 그 표현이 좋다. 수완이 좋다. 네. 그 반면에 교육 수준은 상당히 낮고 맞춤법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말도 엄청 거칠고 아는 단어도 몇 개 없고 맞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다만 막 자신의 와이프와 이런 사랑에 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막 가정적인 나름대로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 시대와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인권 감수성을 좀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제 이 영화가 좀 출발을 하는데 토니네 집에 이 백인 남자 토니네 집에 집을 고치러 흑인 일꾼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용한 유리컵을 토니가 버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얘네들이 만지고 입을 댔으니까 불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아내가 다시 챙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토니가 그 당시 KKK 같은 막 그런 인종차별주의자 이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전 이랬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토니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백인 남자 토니가 미국 남부지방으로 연주회 투어를 떠나야 하는 돈 셜리의 운전수로 채용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니가 정말로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이 일 안 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보필해야 되는 면이 좀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당시 미국 남부는 북부 지방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훨씬 심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셜리 그 흑인 뮤지션으로서는 정말 흑인으로서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이 영화의 제목인 그린북이라는 거의 의미도 이제 이 과정에서 나오는데 연주회 투어의 준비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셜리 같은 흑인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들, 출입할 수 있는 호텔들의 목록을 친절하게도 정리해 놓은 책을 그린북이라고 부릅니다. 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호텔과 어떤 가이드 책자죠. 편의시설. 당신들은 여기만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되게 나긋나긋한 협박인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책을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토니도 이 그린북을 참고를 해서 셜리의 숙소를 잡아요. 그래서 셜리는 충분히 최고급 호텔에서 메리어트에서 묵을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북에서 허용하는 숙소만 게다가 남부 지방에 또 그린북에 허용하는 숙소만 머물어야 되다 보니까 매우 허름한 뭐 그렇죠. 거의 뭐 여인숙 레벨에 해당하는 그런 데서 머무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해프닝과 뭐 이런 사건들을 이 영화에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이런 사건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스타 호텔에서 연주회를 한 다음에 네, 뭐 별도 하나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렇죠. 시설에 가서 네. 잠을 자야 하는 맞아요. 그 돈 셜리의 이 처지를 그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낙차를 보여주면서 이 당시에 이랬습니다. 네. 아무리 날고 기는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흑인이가만 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백인 승객에게 버스 자리를 양보하라는 강요를 거부를 해서 네.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촉발시켰던 로자 박스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 요 사건이 일어난 것도 미국 남동부 지역 엘라바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미국 이제 중부 밑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조금씩 서로의 방향으로 가까이 가면서 티격태격 연주의 투어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네. 이 영화의 주된 플롯입니다. 영화가 각본상을 거머쥘 만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정말로 절묘하게 이 고정관념을 조금씩 뒤틀면서 서로의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은 어떻다, 흑인은 어떻다, 뭐 백인은 다 돈이 많을 거야, 흑인은 다 가난할 거야, 흑인은 다 교육을 못 받았을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성애자는 어떨 거야, 동성애자는 어떨 거야, 이탈리아 출신은 어떨 거야, 남자는 어떨 거야. 이런 식의 고정관념에 계속해서 조금씩 균열을 내는 거죠. 네. 꼭 그렇지 않을걸? 다를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건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던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그런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교육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에 제로의 여지가 없는데 반면에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 시작하면 그 실화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네. 이야기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유가족들이 특히 돈 셜리의 유가족들이 많이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지금 너무 미화가 심하다. 특히 이 토니에 대한 미화가 너무 심하다. 돈 셜리가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 뭐 예를 들어 대중음악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막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는 막 먹어본 적도 없는 막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또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았다. 나중에 가면 거의 가족에 준하는 그 친분으로까지 그게 좁혀지는데 그런 정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이제 다른 거 하나는 돈 셜리가 이 영화에서 동생이랑 관계가 좀 안 좋은 게 좀 소원해진 걸로 그쵸,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돈 음. 셜리를 너무 외톨이로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들의 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비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영화 제작진들이 모르겠어요.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뭐 컨펌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를 좀 약간 소홀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이 되게 되게 정말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뭐 마찰도 있긴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를 드리면 이 영화 그린북에 대한 뭐 개괄적인 또 전후방적인 이야기를 대충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셰프님은 이 영화를 처음에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전 처음에도 기억은 안 나는데 영화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화관은 아니고 그것도 뭐 넷플릭스 같은 어떤 OTT랄까? OTT 같은 형태, 다시 보기 형태 그런 형태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뭐 어디로 가는 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행기 안에서 봤어요. 처음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비행기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영화를 어디서 봤는지를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어디서 봤는지 되게 자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그러니까 봤었던 그 맥락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그 비행기에서의 그 뭐 아마 그때 이제 2018년 이후면은 뭐 이탈리아를 아마 가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봤었던 영화 중에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좀 멀리 가는 여행 중에는 영화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도 한 2편 정도. 저는 계속 영화를 본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중에 한 편으로 봤었던 영화인데 조 셰프님은 어떤 감상평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인스타에다가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포스팅 네. 좀 읽어보고 싶다. 근데 아주 짧게 그냥 제가 썼던 것 같고 네. 수작을 넘어 명작의 반열에 있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극찬인데요, 네, 그 정도면. 정말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원우 씨가 얘기했던 네. 그 실제 유족들과의 문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과장하고 왜곡하고 혹은 좀 바꿨느냐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네. 실제 이 작품의 각본이 보여주고 있는 완성도나 네. 혹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 사회에 대한 이상적 어떤 기준은 네. 상당히 잘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네. 누군가를 계속 적으로서 만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네. 딱 이것만 해결되면 돼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두루두루 그 시대를 어느 정도 살펴가면서 네.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재미있고 네. 하지만 그 의도한 바를 네. 잘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잘 만든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 보면서는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제일 많이 썼던 영어 단어가 디그니티였던 것 같아요. 아 품위. 네. 맞아요. 맞아 그런 장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죠. 이 영화가 정말 그 디그니티가 어떤 게 디그니티인가에 네. 대한 생각들을 좀 했었고 또 또 동시에 이 영화에서 그 토니 발레론과 그 비고 모텐슨이죠. 네. 이 사람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영배우죠. 연기인데 이분의 어떤 그 아까 원우 씨가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유리병을 그 컵을 싹 몰래 버리려고 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을 레이시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토니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편협한 사고나 혹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그냥 잘못했다라고 맹렬히 비판할 것인가. 그건 너무 쉬운 길이죠, 사실. 무의식 중에 잘못하는 거슬리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영화에서 잘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유리잔 장면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단면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너무 쉽게 해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넌 인종차별주의자야. 넌 레이시스트야. 넌 성차별주의자야. 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너는 꼰대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낙인 찍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비고 모텐슨을 보면서 저는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이 어떤 하나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 게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요새 뭐 저도 PC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데 PC주의적인 영화라 할지라도 좀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품위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영화에서 품위라는 단어가 다뤄지는 맥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충돌들이 많으니까 투어 과정에서 뭐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고 시비 거는 사람 그냥 흑인이라는 이유로 때리는 사람들 뭐 게이라는 이유로 막 때리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뭐 경찰들 중에서도 좀 뭐 문제가 있는 경찰들 물론 되게 나중에는 또 경찰에 대한 그 입장도 되게 영리하게 이 영화가 저희가 또 경찰들을 다 공격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토니는 이제 주먹이 앞서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꾸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돈 셜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품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 품위는 뭐였죠? 언제나 이긴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디그니티라는 말을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셜리가 보여줬던 일종의 품격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대한 용기 이것도 정말 품이죠. 디그니티고 토니가 보여줬던 어떤 편견 없는 태도 그리고 순수한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는 열정 이것도 저는 그 같은 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질이 다른 디그니티인데 되게 재밌는 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외면당하고 한계를 느끼는 셜리랑 백인이지만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고 주먹이 먼저인 그 토니는 두 사람 모두 공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차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구멍도 메워져 나간다고 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점을 이 두 사람이 어떤 로드무비를 통해서 우리의 품이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편견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토니 발레론가를 향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못 배워서 백인 남성 이탈리아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 토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피자를
이탈리아 애들은 뭐 피자랑 파스타만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든 해서, 말든 난 그거 신경 안 쓴다. 그렇게 보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토니가 갖고 있는 네. 그 정말 강한 멘탈을 느낀 거죠. 네. 셜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잖아요. 근데 토니는 whatever 막 이 상황이니까 네. 전 그 둘이 보여주는 그 서로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네. 장점이 네. 각자에게 퍼즐처럼 들어맞을 때 서로의 품격이 완성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는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탈리아 출신과 흑인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아하. 이탈리아 출신들은 물론 토니는 본인이 건너온 건 아니고 네. 토니 자체는 미국에만 사는 그쵸. 인물인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본인은 원해서 온 거잖아요. 네. 미국에 개척을 하러. 네. 뭔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온 거죠. 그렇죠. 근데 흑인들은 아니에요. 흑인들은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지. 그러다 보니까 그 혈통에서 오는 그 유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예리한 지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걸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이 영화에 이런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본인들의 문화 이런 거에 매우 민감하고 그쵸. 좀 공격적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거야. 니네는 넘어오지 마. 이런 게 본인들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본인 거에 대해서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게 힙합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너무 야 니네는 머리 꼬지 마. 약간 이런 거예요. 그게 막 총쏘잖아 서로. 네, 같이 랩하는데. 드레드 머리 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런 문화 전용에 대한 그 민감도가 훨씬 낮은 게 이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멜팅팟이라고 하잖아요. 네.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뭐 아시안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처음에는 다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달라진다라는 걸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토니가 유리잔 장면 그 장면 이제 버리려고 하는 장면이랑 되게 쌍을 이루는 장면이 영화 후반부에 다들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누군가 셜리에 대해서 약간 모욕적인 맞아요. 얘기를 할 때 네. 토니가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다 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입 닥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점잖게 네. 그렇게는 말하지 마. 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유리잔 장면이랑 쌍을 이루면서 토니는 애초부터 백인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흑인 우월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죠. 그냥 사람 평범한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필부인데 이 사람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 여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걸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바꿔나가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해석이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우화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각본을 저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가 지금 또 읽을 수 있는 메시지들 조금 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발굴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 좀 더 나눠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줄거리 얘기했으니까 네. 영화 소개 이후에 네. 원우 씨의 감상과 조금 더 밀도 있는 이야기들을 다음 목요일에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